해시태그 고양이가 지키는 비밀. 35세의 지훈과 동생 지원은 85세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영석의 집을 정리하러 서울 성북동 한옥에 도착합니다.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집 정리 좀 해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키우던 회색 고양이 미미는 처음에는 낯선 지훈과 지원을 경계하며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실의 벽장 앞으로 가서 발톱으로 문을 집요하게 긁기 시작합니다. 벽장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열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지훈은 결국 자물쇠를 끊고 벽장을 열게 됩니다. 벽장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흑백 사진들, 누렇게 변색된 편지 12통,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두 소년이 함께 있었고 한 명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50년 7월 15일 민수 하나 부산 피난길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를 통해 지훈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할아버지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던 중 부모를 잃은 민수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은 민수를 데려가기로 했고 두 소년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1951년 3월 10일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두 소년은 헤어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 평생 민수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쓴 마지막 일기에는 죽기 전에 꼭 민수를 만나고 싶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속 편지들은 모두 민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1952년 4월 민수는 부산 해운대 성심 고아원에 있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폭격 때 다리를 다쳤지만 살아남았고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1953년 2월 민수는 미국 가족에게 입양되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편지들은 모두 미국에서 왔습니다. 스티븐 민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민수라고 생각했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으며 결혼도 했습니다. 1985년 마지막 편지에서 민수는 죽기 전에 너를 꼭 만나고 싶다며 간절히 답장을 요청했습니다. 편지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의 대학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티븐 민 박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양로원에 계셨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어 이영석의 손자라고 밝히자 민수는 목소리를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민수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감격했습니다. 지훈은 민수를 한국으로 초대했고 민수는 기꺼이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 지훈, 지원, 그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은 후 아버지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왜 행복해하지 못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85세의 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5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해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이영석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미는 처음 보는 민수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에 뛰어올라 몸을 비볐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친근하게 대하지 않는 미미의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냄새를 맡았나봐요 라고 말하며 미미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기로 했고 여기서 자고 싶어요. 할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일행은 경기도 양평의 할아버지 산소로 갔습니다. 민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형서가 나왔어. 민수야, 미안해. 내가 늦었어. 너무 늦게 왔어라며 울었습니다. 그는 폭격 때 자신이 다쳤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 같다며 죄책감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가서 잘 살았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제 알았어. 너도 나를 기억했다는 걸. 형서가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라고 말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민수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민수도 할아버지처럼 평생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1950년 할아버지를 만난 날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할아버지가 자신의 장갑을 선물한 감동, 폭격으로 헤어진 날의 공포, 고아원에서 보낸 편지에 답장이 없던 실망, 미국 입양, 의대 진학, 결혼, 그리고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할아버지를 찾으려 했던 노력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마지막 글에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 형서가, 나는 죽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한 달을 머물며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으셨던 전쟁 관련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을 천천히 돌아보며 할아버지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미미가 어떻게 상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미에게 상자를 보여주고 나중에 내 손자들이 오면 이것을 보여줘라고 부탁하셨을 것 같아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해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건강 문제로 민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할아버지 산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형서가 나간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 형서가 사랑해. 내 평생 최고의 친구야라고 말하며 묘비에 키스했습니다. 공항에서 지훈은 할아버지의 사진들, 복사본과 일기 복사본을 담은 상자를 건넸고 지원은 어린 형석과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복원해 크게 인화한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연락합시다라고 약속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지훈은 민수의 딸 세로에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민수는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정말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은 형서가 나간다. 이제 너를 만나러 간다였고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세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유골의 일부를 한국으로 보내 할아버지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의 유골이 도착했습니다. 지훈 가족과 아버지, 그리고 미미는 할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묘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하고 스티븐 민킨 민마이너스 수 1937-2024 영원한 친구라는 묘비를 세웠습니다. 미미는 두 무덤 사이를 오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두 묘비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친구가 다시 만나 함께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 일기 마지막 장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할아버지, 저희가 민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셔왔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렸습니다. 편히